변호사님 혹시 네. 이상식 의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상직 말고 이상식? 뭐 이름만 들어봤는데 예. 뭐 이렇게 관심 있게 평소에 관심 있게 본 의원은 아닙니다. 용인 의원이죠. 용인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이분이 어저께 SNS에 남긴 글이 화제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를 한번 보면서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이 본인의 SNS에 담긴 글이 이제 화제와 논란이 되고 있는데 폭풍 전야의 망중한이다라고 써서 이제 어쩌고저쩌고 막 쓴 다음에 뒤에다가 체포영장 만기를 하루 앞두고 저희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역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경찰 국수본과 그 민주당 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 그래서 전역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예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근데 경찰 출신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분 경찰에서 경찰청 정보국장을 하고요. 정보국장. 또 대구와 부산에서 지방 경찰청장을 했던 분입니다. 예. 또 뭐 대형 로펌 LKB라고 AKB는 이번에 그 이재명에 탄핵,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그 변호인을 하고 있는 LKB의 또 고문 출신이신데 예. 이분이 이런 글을 쓴 게 예. 본인이 이제 제가 아까 잘 모르던 분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초선 의원이고 막 유명하지 않으니까 나도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좀 예. 자랑하려고 쓰다가 수사 개입을 자백한 그런 꼴이 된 거죠. 그런데 이러한 형태면 뭐냐면 아까 경찰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본인이 경찰로 일하고 있을 때 얼마나 이렇게 정치권하고 공조를 하면서 또 일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좀 걱정과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예, 네. 이분이 또 어떻게 썼냐면요. 국수본과 경찰 후배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조언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개입하겠다. 개입하겠다라고밖에 해석이 되지 않아요. 네. 네. 그러는데 이분이 이제 경찰 고위 간부 출신인데 그래서도 좀 논란이 더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당에서 그래서 입장을 내놨는데 민주당이 경찰과 내통하고 있다는 것을 자백한 것이다라고 비난을 하면서 체포영장 재발부 과정에 대한 강하게 네. 비판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한 게 정치 검찰이다. 네. 검찰이 정치권과 내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경수완박도 해야 되지 않나. 경찰이 정치권하고 내통하고 있으면서 정치 경찰인 거 아닌가. 이 국수본 이상식 의원이 국수본 누구랑 연락을 주고받았는지는 이건 행안위에서 국수본 불러가지고 이거 네. 띄운 다음에 밝혀야 됩니다. 너희들 중에 이상식 의원하고 연락한 사람이 있는가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뭐 네. 어디 순경이랑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랑 그렇죠. 얘기했으니까. 뭐,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전관이잖아요. 네. 근데 검찰로 치면 요직 고검장 정도를 한 사람인데 그런 네. 사람이 직접 경찰과 민주당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선 경찰들에게는 이제 상당한 부담이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공수처가 경찰의 영장을 일임한다느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질 네. 않나. 또 경찰의 비중이 절대적인 수사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요즘에는 그래요. 요즘에는 그 전관이 네. 검찰 전관, 판사 전관보다 경찰 전관이 더 귀중한 시대가 왔습니다. 오, 예, 경찰을 하고 나서 뭐 변호사를 하던가 네. 경찰을 하고 경찰대를 하다가 경찰대에 입학하고 로스쿨을 오던가 왜냐면 검수완박 때문에 경찰의 권한이 굉장히 세졌어요. 불송치의 권한도 갖고 있고요. 수사 네. 기초를 잡는 의지도 경찰이 다 갖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메신저로 보내가지고 야 내가 경찰을 주물럭주물럭 내가 거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올린 거는 굉장히 좀 바르지 않은 행동인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발부가 다시 되긴 했지만 그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과정, 그다음에 집행 과정에서 위법 논란이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가운데 그 공조본 이름도 참 그러긴 한데 공조본의 한 축인 경찰과 함께 불이 나게 전화했다는 거 이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크지 않나 그런 비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제가 궁금한 게 변호사님이 뭐 업무하실 때 네. 예를 들어 뭐 상대편 변호사가 전관 출신이다. 그럼 상대편 당사자가 수사 당국하고 전화기에 불나게 연락한다면 이거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만약에 저렇게 SNS에 글을 올렸으면 예. 그걸 저는 그대로 따가지고 법원에다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혹은 검찰에다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예. 혹은 저 녹취 파일을 구하면 녹취 파일 그대로 제가 속기록 그 속기사한테 맡겨가지고 네. 제출하고요. 지금 아마 이 관련해서 대통령 측 변호인은 저 관련 내용을 검찰이나 혹은 뭐 탄핵 관련된 헌법재판소나 혹은 아니면 법원에다가 바로바로 의견서 제출을 하셔야 돼요. 지금 수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꼬집어야 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공조본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를 받았는데 또 재집행에 나서겠죠. 또 재집행에 나설 텐데 이번에는 좀 어떻게 나올 것 같은지 저희가 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뭐 집행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내일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제 제가 사진을 보니까
그뭐 크레인 같은 차량, 경찰 네. 크레인 같은 차량이 한남동 관저 인근에 지나가는 그런 사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 오늘 또 본회의로 여당 의원들이 국회에 있는 상황인데 오늘 뭐 쌍특검법 본회의 뭐 한다고 하지 네.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관저에 기습적으로 갈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왔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요즘에는 그 도로 상황을 예.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교통 정보를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국민들이 교통 정보를 보다가 경찰차가 기동대 차량 같은 경찰 버스가 대량 들어갔다라는 예. 그러한 글을 뭐 온라인에 많이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물량이 많이 투입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지난번보다. 예. 그래서 강경 대응에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가장 중요한 게 강경 대응을 하더라도 유혈 사태가 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안 되죠, 예.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오늘 이제 본회의가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네. 근데 본회의 법안에 이 특검법 관련된 이제 그 재표결 이외에도 네. 또 어떠한 법안이 갈 줄 모르는데 만약에 특검법만 간다고 하면 국민의힘에서 출석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정말 민생과 관련된 법안이 있다고 치면 네. 거기에도 국민의힘이 출석을 안 하게 되면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아직 법안이 어떠한 법안이 올라올지는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지금 의안가에서 많이 정리를 하고 예. 있는데 사실 하나 곁다리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 국회가 진짜 문제인 게 네. 오늘 2시에 안건인데 아직도 안건이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요? 오늘 2시 회의인데 항상 이런 식입니다. 예. 항상 이런 식이고 아침 10시쯤에 10시나 11시쯤에 뭐 최종 안건 이래서 올라오는데 한 수백 개가 올라오는데 약간 그런 양상도 이제 한번 꼬집고 어쨌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할지는 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예. 국민의힘이 40명에서 45명 정도가 지금 대통령 관저 앞에 지키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당대표랑 원내대표 입장에서 차라리 자율투표에 맡길 것이냐 예. 혹은 아니면 국회의원 출석을 하지 말자고 할 것이냐 국회의원 출석을 하되 아니면 아예 정확히 나눌 것이냐 예. 몇 명은 국회로 가고 몇 명은 그래 자유롭게 관저로 가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 난 건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거의 내전 상태예요. 내전이 뭐냐면 경호처 병력과 예. 경찰 그 공조본 병력이 거의 1,300명에서 2,000명 가량이 이제 부딪히는 그런 병력인데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 정말 그 유혈 사태만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별별 얘기가 다 있어요. 뭐 경찰 특공대를 투입한다는 얘기도 있고 경찰 특공대 인력을 뭐 헬기를 통해서 낙하를 시킨다 이런 보도까지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경찰의 상황을 보면 저희가 이따가 좀 더 다뤄보겠지만 못할 게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전화기에 불이 나르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협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저희가 좀 더 다뤄볼 부분이 공수처가 그런데 이번에 공수처가 문을 닫을지 안 닫을지 결정하는 마지막 기회가 이번 체포영장 집행이 될 것이다. 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이 공수처장의 탄핵까지 언급을 하면서 지금 손절하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에 만약에 집행을 하게 되더라도 손절할 것 같긴 한데 어떤 식으로 났을 것 같은지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예, 공수처가 사실 처음에 공수처의 기획 단계의 명칭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그렇죠.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처입니다. 네. 그러니까 비리나 부패, 금전과 관련된 뇌물수수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목적이었는데 예. 사실 내란 혐의는 전혀 설립 취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고위공직자가 사실 비리나 부패가 아니고 개인적인 그냥 뭐 폭행 뭐 이런 걸 저질렀을 때는 지금은 이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로 이름을 최종적으로 명명했지만 그 취지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그 공수처법이 처음 통과될 때 본회의를 보면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막 박수치고 막 환호하고 막 그래요. 그렇죠, 예. 이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네. 노무현 정권 시절에 비서실장에 있을 때부터 이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출범시키겠다는 시도가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네. 보도가 나왔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나서 검찰에 대해서 개혁을 하겠다 하면서 이 기구를 설치한 것인데 지금 이 기구 설치된 이후에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사법 절차랑 수사 절차가 완전 누더기가 되고 공수처도 본인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결국 이제 이 타이밍을 기점으로 손절을 해야 되냐 공수처에 대해서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 결국 이게 문재인 정권의 공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태동을 했고 근데 지금 민주당파는 이재명 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공수처를 손절하는데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을 거예요. 호호호. 공수처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제 법사위에서 오동훈 공수처장이 야당 의원들 지적에 연신 사과를 하면서 비장한 각오, 네. 철두철미하게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너무 저자세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네.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이거 영상 한번 짧게 보고 가실게요. 네. 먼저 보고 가시겠습니다. 그 동료 우리 야당 의원들의 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런 발언은 지극히
지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어쨌든 본인에게 지휘를 구체적으로 했죠. 보다 그런- 압도적인 병력과 장비를 갖고 하라고 구체적인 사건 수사 이런 지휘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저는 또 제대로 자. 새겨 듣겠습니다. 예. 세계 듣겠다면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한 건 부적절하다고 얘기하시고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잘못된 염려가 했다고 없도록 자, 제가 이거 너무 저자세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석준 의원이 이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는 그런 영상을 좀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뭐 내내 뭐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뭐 새겨 듣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네. 한 것 같아요. 예. 이게 국회의원들이 물론 국민의 대표는 맞아요. 예.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국민의 대표로 국회에 앉아 있냐. 예. 그렇게 보여지지 않고 진영 싸움의 한 축으로 민주당의 뭐 당원으로 뭐 이재명의 뭐 변호인으로 지금 앉아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의 수사기관의 장이나 정보기관의 장이 삼권 분립의 원칙에 의하면 네. 이게 굳이 국회의원들한테 머리를 조아리거나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예.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 절차를 지키겠다. 지켜봐 달라. 라고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민주당에 있는 6명의 의원들 중에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도 그렇죠. 1년이 넘게 출석을 안 하고 있는데 맞아요. 심지어 이게 작년 11월 기사를 보면 예. 검찰이 소환 조사를 7번을 네. 출석 요구를 했다. 예. 6차, 7차 소환까지 했는데 불응을 해서 그냥 바로 기소를 할지 어쩔지 고민 중에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때 만약에 공수처장이 멋있게 아니 정치인들 뭐 민주당 의원들도 우리 소환에 불응하지 않았냐 수사기관 소환에 근데 왜 대통령만 체포를 못했다고 왜 난리를 치냐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이나 또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당당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다들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예. 얘기를 했었죠. 예. 당당 사람의 충성이 아니, 이건 아닌 것 같고 예. 그 당당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삼권 분립이 예. 그 정부 기관의 장이 국회에 출석을 해서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뭐 무슨 민주당의 하수인처럼 뭐 머리를 조아릴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것이고 대통령 체포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왜 이렇게 체포에 극단적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다양한 네. 절차가 있는데 그거를 거치지 않고 민주당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소환조차 오질 않는데 6차 7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질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조율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가혹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두 가지가 궁금한 게 일단 첫 번째로는 공수처장 앞머리 흰머리에 대해서 좀 그 진실이 좀 궁금하고 염색을 하는 것인지 약간 까치 같아요. 그런 생각도 반대 가슴곰 느낌도 좀 나고 이건 그냥 뭐 우자한 얘기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저도 변호사님하고 비슷한 의문이 네. 있습니다. 이게 현직 대통령 수사하는 거예요. 현직 대통령 수사하는 건데 조사 방법이나 시기 같은 것도 뭐 조율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3번 소환을 통보한 다음에 불응하니까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어요. 근데 국회의원 수사도 말씀하신 것 같이 이런 식으로 안 해요. 국회의원들 지금 돈봉투 사건 수사 안 받고 있는 사람들 지금 1년 동안 수사 안 받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 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 법카 유용 관련해서 네. 이것도 조사 안 받고 그냥 불구속 기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은밀하게 진행해야 하는 그런 체포영장 청구까지 중계 방송하듯이 언론에 공지를 하고 있고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어저께는 법사위에 나왔고 얘기를 했고 이게 과연 수사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로 봐야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 하나 좀 저희가 여쭤보고 싶은 게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게 경찰이잖아요. 네. 그 경찰에 지금 지휘하고 있는 게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입니다. 국수본부장인데 이 그러니까 아까 국수본이 그 민주당의 이상식 의원하고 같이 뭐 전화를 불나게 했다 그 국수본입니다. 근데 그 국수본부장이 대통령 경호처 직원 체포, 경찰 특공대 투입 등 잇따라 강수를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 우 본부장은 지금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거든요. 본인이 올라 있는데 이번 개헌과 관련해서 올라 있는데 본인의 수사는 지금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그 뭐 디지털 포렌식 청관 요청도 지금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다음에 검찰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면서 법원에 준항고까지 제기를 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 수사는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데 왜 그런 본인의 수사에 대해서는 늦어지고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정광석화를 해야 되느냐 이런 비판이 여기저기서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중적인 모습 아니냐 이런 부분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럼 저희가 다시 또 이어가겠습니다. 그 강경 대응 뭐 하겠다 이런 식으로 경찰이 나서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 경호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분석글이 나왔어요. 네. 예.
지금 이제 경호처와 예. 경찰이 쌍방이다 쌍방에게 체포를 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있어요. 네. 경호처는 진입하는 그 공조본에 대해서 경호처법이나 뭐 군사기밀보호법이나 뭐 무단 침입 관련돼서 체포를 하겠다는 것이고, 이 공조본은 그걸 맡고 있는 경호처에 대해서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 체포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쌍방에 우리가 서로 체포할 수 있는 뭐 서로 수갑을 채워가지고 서로 예. 이런 양상인데, 자 투입할 수 있는 가동 병력이 경찰이 2,800명 정도고 예. 대통령 경호처가 1,300명 안팎입니다. 그렇죠. 경찰에는 경찰 기동대가 있고 경찰 특공대가 있고 형사들 수사관들이 있고요. 또 경호처에는 경호처 경호원들이 있고 육군 수방사 55 경비단이 있고 뭐 또 군사 경찰 경호대들이 있어요. 예. 이 장비를 보면 경찰은 뭐 장갑차, 뭐 개인화기 당연히 뭐 권총 뭐 이런 것도 다 있을 것이고, 대통령 경호처에는 째밍이 있어요. 째밍이 뭐냐면, 저도 이제 청와대 가서 밥을 먹었던 적이 한 번 있는데 그렇습니까? 이명박 예. 정권 시절에 예. 대통령 근처에는 휴대폰이 안 터집니다. 아예 전파가 안 터져요. 그게 째밍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경호처는 이제 째밍과 무슨 뭐 또 그 개인 화기도 있죠. 네. 지금 요러한 상태에서 양 국가기관의 수도권을 방어하고 있는 양 국가의 양축이 지금 물리적 충돌을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뭐 최강 부대도 아니고 뭐예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뭐 45명이 둘러싸고 있는 게 예. 이러한 유혈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거는 의미가 좀 있다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다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충돌을 하게 될 경우에는 유혈 사태가 벌어지는 등 약간 경찰이 무리한 행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네. 유혈 사태가 벌어지는 등 그런 좋지 않은 장면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네. 사실 이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사를 잘하는 사람이 잘하지 그 경험이 일천한 공수처가 오버액션할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이런 네. 관측이 많이 나와요. 지금 뭐 민주당에 관련돼 있는 경찰 인사들, 경찰 예. 출신의 민주당 뭐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은 뭐 헬기를 띄워가지고 특공대가 가야 된다 막 그러고 있는데, 1차 저지선, 2차 저지선을 뭐 넘기 위해서는 헬기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지금 미국이 사담 후세인을 체포하는 그런 작전이 그러니까요. 아니잖아요. 예. 이게 지금 그런 작전이 아닌데, 일단은 국정조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국정조사의 추이를 보고 국정조사에 관련자들 나와서 증언을 하고 그게 다 증거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가지고 서면 조사 요청을 하고, 혹은 아니면 방문 조사를 하던가, 혹은 제3자 장소에서 조사를 하던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헬기를 투입해야 된다, 뭐 3박 4일을 버티면서 체포작전으로 경호처를 100명씩 뜯어내가지고 3박 4일 걸리게 해야 된다. 이거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지금 아주 나쁜 선례를 지금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민관기 전국 경찰 직장 협의회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MBC 라디오에 나왔고, 체포 작전은 3박 4일 동안 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10명, 20명씩 현행범 체포하고 저지선을 무너지게 만드는 방법도 있다. 뭐 헬기 등으로 3차 저지선 위쪽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지은이라고 그 마포갑 지역위원장, 민주당인데, 네. 이분이 이제 총경 출신이에요. 그 조정훈 의원하고 이제 붙었던 사람인데, 이분이 SNS에 뭐 관전에 뭐 33 군사 경찰 경호대 5 경비단 등 군과 경찰을 모두 복귀시킨 뒤에 경찰 특공대와 기동대를 투입하자. 뭐 네. 장갑차로 차벽과 철조망을 밀어버리자, 이런 식으로까지 네. SNS에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이런 식으로 좀 오버액션하는 거 아니냐? 이거 예. 광기예요, 광기. 이분들이 이 민주당의 몇몇 분들이 북한에 대해서는 평화주의를, 인도주의를 주장하면서 지금 내전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좀 듭니다. 그러니까 수사권 조정 당시에, 그 검수완 박 수사권 조정 당시에 경찰의 권력이 너무 집중되면 어떻게 하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기도 했었는데, 우려가 제기가 되기도 했었는데, 지금 딱 보이는 모습이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앞서 제가 국수본부장과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에 본인은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어요. 여튼간에 이제 공수처를 폐지하자라는 얘기까지 민주당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또 폐지야말로 또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실 이게 뭐 검찰 개혁의 모든 것인 것 마냥 몰아붙여놓고 이제 와서는 다 누더기 상태 아니에요? 네. 이것도 역풍이 불 거 아니에요? 만약에 폐지한다 이렇게 하면은. 저한테 뭐 굳이 선택권을 주자면 저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봐요. 폐지하는 게 맞다. 폐지해서 물론 예. 인력에 대한 그 보호는 해줘야죠. 인력 예. 보호가 뭐냐면, 공수처를 위해서 취업된 사람들에 대해서 뭐 다른 수사기관에 적절히 배치를 해주고, 그 예산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나 경찰이나 수사를 할 수 있는 예산으로 돌리는 게 맞고요. 검찰을 개혁하는 게 목적이고 검찰의 기소권을 뺏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경찰이 그러니까 검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거기에 한해서 경찰이 기소할 수 있던가 하던가 네. 혹은 아니면 다른 나라에는 이런 게 있어요. 특사경 제도가 지금 뭐 수사만 하는데 뭐 식품 관련된 범죄면 식품 관련 뭐 공무원이 기소를 할 수 있다던가 뭐 혹은 뭐 이런 게 좀 제도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충분히 다른 제도로도 할 수가 있는데 무턱대고 공수처를 만들어 놓고 네. 그걸 만들어 놓고 또 관심도 없었어요. 관심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또 그러니까 공수처가 몇 년이 지났지만 아무런 역량을 발휘하지 않는 상태에서 앞으로도 이럴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공수처가. 예. 4년 내내 일했는데 이게 네. 그러니까 1년에 조금 몇백억씩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여기에 지금 여러분의 세금이 이렇게 팡팡 터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또 이제 그 지금 뭐 공수처의 삽질 때문에 여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좀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뭐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지금 많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인데 네. 지금 무리한 영장 집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내란죄를 넣었다가 뺐다든지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좀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한민국이 3, 4, 3이 있었어요. 예. 보수 3, 중도 4, 네. 진보 3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도표 4 분들이 40% 분들이 이제 선택을 한 거예요. 네. 이번 네. 사태에 대해서. 그게 이제야 이제 여론조사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이 40% 분들이 진보로 간 게 아니라 보수 쪽으로 오기 시작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3, 4, 3이 뭐 4, 3, 3이 되던가 뭐 4, 2, 4가 되던가 뭐 이런 식으로 중도층이 줄어들고 네. 보수 쪽이 좀 보강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른바 쌍특검법 표결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당은 이제 부결시키기로 당론을 확정했는데요. 이거에 네. 대해서는 이거 뭐 당연히 부결이죠. 네. 그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이나 뭐 권영수 당대표나 여당 국회의원들이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결이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 위에 이 부결을 하면 아예 당론을 정했으니까 참석을 안 해도 돼요. 참여를 네. 안 해도 되는데 이 법 위에 다른 법을 끼워 넣은 다음에 민생 관련된 법을 민주당이 자의적으로 끼워 넣은 다음에 국민의힘이 참여를 안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그 불똥을 튀게 하던가 국민의힘이 민생에 관심이 없다 불똥을 튀게 하던가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부터 이재명 대표 얘기도 짧게 좀 해볼게요.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 뭐 재판 얘기 보도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어제 이제 대장동 재판이 있었어요. 그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킨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딱 침묵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아무 말 안 하는 표정 네. 있잖아요. 이제 침묵을 했다고 하는데 본인은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빨리 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했는데, 그런데 본인의 재판에 대해서는 그 네. 지연, 뭐 각종 지연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은 다 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민주당이 가장 무서워하는 단어 중에 네 글자가 내로남불이라고 있어요. 무서워해요? 네, 무서워합니다. 네. 이 네. 조국 사태 때문에 네. 이 문재인 내로남불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정권을 이어갈 수 있었는데 조국 사태에 내로남불이 번지면서 정권을 빼앗겼다라고 생각하는 게 민주당의 정무적인 한 축이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표도 함부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당당하지 못하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내로남불을 하고 있다는 자인을 하는 거고,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사건은 사실 이거는 엄청 길어질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네. 재판의 추이를 쪼개서 하면 모르겠는데 엄청 길어질 것이고, 공직선거법 사건이 중요한데 이제 어제하고 그저께 1월 6일하고 1월 7일에 각 변호사들이 항소 유서를 냈습니다. 네. 좀 특이한 거는 변호인을 이제 3개의 축을 선임을 했어요. 예. 개인 변호사 2명하고 한 명하고 법무법인 백송이라는 또 법무법인을 3개를 선임했는데, 네. 변호인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들어가면 항소 유서를 낼 때 보통은 이제 하나로 내거든요. 그렇죠. 근데 변호인들이 한 명이 다 항소 유서를 따로 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내용이 뭔지는 저도 파악을 못 하는데, 뭐 분야를 나눈 건지 혹은 아니면 뭐 재판에 대해서 관련해서 낸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항소 유서를 제출을 했으니까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이 23일 날 이제 1심 기일이 잡혀 있을 그렇죠. 것이고, 그게 거기서 보통 항소심 사건은 형사소송 규칙에 의해서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증인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받아도 돼요. 그렇기 네.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될 것이라 예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원래 강행 규정상으로는 그러니까 앞으로 633, 예, 633이니까 한 달 안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2월 15일에서 2월 20일 사이에는 끝내야 됩니다. 예. 그런 거기 때문에 뭐 2월 말 안에는 그 항소심에서 끝날 것이라 보여지고요. 그럼 대법원도 또 3개월 원칙이기 때문에 대법원 선고도 5월 안에는 나올 것이라 보여집니다. 어제 이제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하고 유동규 본부장이 눈싸움까지 했다고요. 보도가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재판부가 눈싸움하는 거냐 서로 쳐다보지 말아라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해요. 이것도 이제 김동현 부장판사입니다. 그 네. 김동현 부장판사인데 무죄 선고했던. 지금 저희가 이제 법원이 뭐 각종 지방 법원과 중앙 법원도 그렇고 1월 이제 이번 주랑 지난주가 원래는 지난주였는데 지난주에 신년 할애식을 하기로 다 약속이 다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국가 애도 기간이어가지고 보통 이번 주에 많이 했어요. 그러면 법원장님, 뭐 검사장님, 뭐 지방 변호사 회장들이 이제 마이크 잡고 인사말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과회를 하면서 약간 건배도 하고 해요. 근데 무슨 말을 많이 하냐면 정치가 실종돼 있고 예. 지금 모든 사건이 다 법원으로 오고 있다. 법원으로 오면 안 되는 사건들이 법원으로 오고 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마치 최후의 보루가 된 것처럼 많은 부담감을 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사실 이거를 좀 곡해해서 해석해 보자면 민주당 때문에 지금 우리가 왜 쌩 고생이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이 법원 내부적인 분위기도 민주당에 대해서 가혹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가혹할 거예요. 가혹할 것이기 때문에 633 원칙이 지켜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꼭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단순히 누군가에 대한 호불호가 아니라 강행 규정이 있으면 그걸 지켜야죠. 그걸 네. 지켜야 되는 거고 안 지키는 게 이상한 거고